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당뇨병과 말기 심부전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엽체 후유증 질병에 속하기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한 40가지의 질병 중에서 12번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당뇨병에 대해서 상세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4, 2020년 1월 31일 날 개정된 내용이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은 제8조의 3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뇨병은 5번째,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 측정 방법에는 6번째, 신장 질환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은 청소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회뇨, 알부민, 크레아티닌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청 크레아틴을 검사하기 위해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아에서는 신장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 이식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심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장 이식은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적용을 받지만 급성 심부전일 경우에는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상위 등급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40-12번째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7급 5111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 검사에서 모두 현증 플러스 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이거는 소변 검사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 다음에 나는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현증 1 플러스 이상이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일 경우에는 7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6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급 2항 5108호를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7번째 항목에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7급은 1.5에서 1.8 이하이고 6급은
1.8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5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급 5106호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두 번째 항목에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고 제가 고엽제 후유의증에서도 고혈압에 의한 이 똑같은 혈중 크레아틴 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내용도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과 고엽제 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드릴 테니 계속 이어지는 영상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농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면 7급은 1.5 이상 1.8 미만입니다. 그리고 6급은 1.8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따지게 되면 1.8 이상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이 5급에서 3.0 이상인 경우에 5급에 해당하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은 4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급 5105호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네 번째 항목에 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장이나 다른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4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에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사람 4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3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급 5104호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6.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심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복막 투석을 한다. 그러면 3급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 3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 당뇨병과 관련된 분들 가족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에 설명드리듯이 가족들이 이 질병과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본인들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이 됐든 3급이 됐든 상위 등급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당뇨병으로 7급으로 계시거나 6급으로 계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을 때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만약 7급이나 6급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가족 보상금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쉬쉬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7급이나 6급이나 아니면 기준 미달일지라도
내 몸의 상태가 언제 급작스럽게 악화될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망 후에 다시 이와 관련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그러니 당뇨와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급입니다.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은 2급 5103호를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세 번째 항목에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급과 3급의 차이는 똑같은 혈액투석은 같습니다. 그러나 3급은 본인들이 가서 직접 혈액투석을 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조금 더 양호한 상태고 2급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르고 다르겠지만 의사의 진단서에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 2급으로 받고 2급에서는 또 간호수당까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급 사망 5102호입니다.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두 번째 항목에 당뇨 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 2급에 비해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거죠. 2급은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1급은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1급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40-12번째 영상 당뇨병,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을 포함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드릴 것이고 또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관련된 고혈압과 관련된 영상도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과 당뇨병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또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번에 만드는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40-12번째 영상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